자, 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오래 전부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관계가 좀 안 좋았었죠. 안 좋아진 지가 한 40년 좀 넘었은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 이란에 팔레비 왕조가 있었는데,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정권이 이제 신정일치라고 하지. 이란의 지금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아, 이슬람 지도자잖아요. 이슬람 지도자가 이제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있기 때문에 이란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이슬람 종교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원수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 세상에서 없애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이란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란은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그 단체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가장 가까이에는 가장 헤즈볼라. 가까이 이제 그 뭐냐 그 하마스가 있었죠. 하마스가 예, 가장 가까이 있고 여기 이제 이란하고 이게 뭐야 이게 한데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땡기시네. 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을 좀 자세히 보면 이 월드뱅크라고 해서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이제 한국말로 서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웨스트뱅크 지역이 이렇게 넓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여기가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뭐 이제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죠. 사해가 있고 여기가 꽤 큰 지역이 지금 팔레스틴이 있어요. 팔레스틴. 요 헤브론 땅도 팔레스틴이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이 함께 지금 이스라엘에 점령을 하고 있지만 같이 살고 있죠. 팔레스틴하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 쑥 들어가서 그래서 이 지역이 하고 이제 가자는 예전에 이제 그 블레셋이 있었던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이 가자 지역하고 이 웨스트뱅크하고 이쪽이 팔레스틴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제 여기는 하마스가 있어요. 하마스라고 하는 정치 조직, 군사 조직이 있어서 요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서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 여기가 한동안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요 가자 지구와 이제 이 웨스트뱅크하고는 이제 정치적인 성격이 좀 달라서 이쪽 가자하고 웨스트뱅크는 같은 팔레스틴이지만은 가자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팔레스틴은 가만히 있었어요. 뭐 이제 심정적으로는 가자를 돕고 싶겠지만 이 여기까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팔레스틴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있죠. 아직 힘이 약하니까 국민들의 감정은 팔레스틴 사람들의 감정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지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제 하마스처럼 여기 가자처럼 전체가 다 여기도 많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가자와 이게 여기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 특별히 군사적인 행동은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자의 하마스하고 요 위에 보면 이제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 남쪽에 헤즈볼라가 있었죠. 헤즈볼라라고 하는 군사 조직도 하마스가 공격을 할 때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물론 사람을 보내서 싸운 건 아니고 이제 로켓 같은 걸 쐈죠. 그래서 여기 헤즈볼라하고 여기 하마스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요 남쪽에 한참 멀리 예멘이 있어요. 예멘.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가 이제 후티 반군이라고 여기도 이란하고 친한 군사 조직이 있죠. 이 세 개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죠. 여기서도 일로 지나가는 배 공격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 하고 이제 한 전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 폭격을 많이 해가지고 미사일 기지 많이 폭격하고 했죠. 그래서 여기 예멘의 후티, 이쪽 그 팔레스틴 쪽에 하마스, 레바논의 이 헤즈볼라 이 세 개 단체의
뒤에 이란이 있어요. 이란이 이들에게 무기도 공급하고 돈도 공급하고 뭐 군사 좀 지원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공격한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여기는 이제 지금 거의 정리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이란이죠. 어, 이란이 이제 굉장히 큰 나라이기도 하고,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 예멘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고 이제 이스라엘은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란의 이슬람 정권의 목적 자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 이런 예멘이나 또 이런 하마스나 헤즈볼라 이런 데를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오히려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는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안 해요. 이스라엘하고 적당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서로 이제 공생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여기는 이슬람으로 보면 순위파잖아, 순위. 순위파 이슬람들은 물론 이스라엘을 싫어하기는 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같이 살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시아파 무슬림의 대표인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이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도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힘 있을 때 또 이란이 힘이 없을 때 이란을 공격을 해서 이란의 정권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옛날에 40여 년 전에 팔레비 왕조처럼 그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던 정권이 있었거든요, 이란이. 이슬람 정권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래서 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이란 전체를 공격한다기보다는 이란의 정권, 이슬람 정권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정권의 핵심 세력들인 사람들을 함께 많이 요번에 암살을 했어요. 군대에서 중요한 사람들도 죽이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핵과학자들도 많이 죽였고 핵시설을 폭격을 했고 그러면서 이번 작전 이름이 뭐였냐면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했어요. 라이징 라이온.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뜻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작전 명칭이 이제 이거 보여요? 예, 라이징 라이온, 일어서는 사자. 일어서는 사자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하는 이중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민수기 23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암사자,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일어서는 사자라는 뜻, 암사자, 숫사자 같이 일어나서 라이징, 일어나다잖아요.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하는 그 작전명을 한 이유가 이제 이렇게 민수기 23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싸우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이것을 적은 쪽지를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국민적인 결혼,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언을 성취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하마스하고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하마스가 아말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말렉과 싸운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종족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싸운다라는 의미로 그 하마스와의 전쟁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예언,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일들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구절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을 일어서는 사자에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 뜻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있어서 이란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옛날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지금의 이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 옛날에 옛날에 이란의 국기에 보면은 거기에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옛날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이란 국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란 국기가 지금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칼이 있고 조승달이 있고 해서 지금은 이슬람의 상징을 하는 이슬람적인 그런 이미지가 이제 이런 국기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란 국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내가 옛날 국기는 이걸로 봐야 되겠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사자가 보이잖아요. 예, 사자가 칼을 들고 있고 이렇게 태양이 있고 이 사자가 그려져 있는 게 이슬람 전에 이란은 사실은 페르시아였었잖아요. 페르시아하고 이스라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그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줬잖아. 예전에 고레스 왕 때.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나라였거든요.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그 나라들에 정복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 힘들 때 오히려 그런 나라들을 눌러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짓게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나라였단 말이죠. 예전에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예전에도 그래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가까웠어요. 친했었다고. 근데 거기가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망하게 됐죠. 예. 그러면서 관계가 이제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여기도 사자가 있잖아요. 이 라이징 라이온이라는 이름. 이게 사자가 넘어져서 지금은 이란에 없지만 다시 일어나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원래 너희들의 나라, 사자의 나라였던 페르시아, 이슬람의 나라가 아니라 사자의 나라였던 그 페르시아를 다시 일으켜라, 다시 일어나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어나서 싸우자 그런 의미가 있고 이란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의 나라를 빼앗은 이슬람을 무너뜨려라. 이슬람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나라를 차지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 백성들한테, 이란 사람들한테 이제 네타냐후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 다시 나라를 찾을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란을 공격하면서 이란의 이슬람 정권에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서 그 이슬람 정권이 많이 약해질 거니까 그 약해질 때 다시 사자들이 일어나서 이란을 다시 회복시켜라 옛날로. 그런 의미를 지금 두 가지 의미, 이중적 의미로 라이징 라이온이라는 이름을 써서 지금 작전명이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죠. 라이징 라이온.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란이 옛날 이란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슬람에게 나라를 뺏겼다고 보는 거죠. 이슬람에게 원래 있던 이란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슬람에게 뺏겨서 이슬람 나라가 됐으니 다시 일어나서 찾아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상당히 지금 곤란하죠. 이번에 이제 뉴스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는 굉장히 멀어요. 나라 사이에 이라크가 있고 요르단이 있어요. 두 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둘 다 직접적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울 수는 없어. 그죠? 예. 군대를 바로 보낼 수 있으면은 이란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이란은 인구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8천만 좀 넘을 거예요. 그런 나라고 이스라엘은 1,000만 정도 되나? 뭐 이게 군대 숫자나 육군으로 따지면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란이 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 직접적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하마스하고 헤즈볼라는 지금 완전 무력화돼 버렸어요. 힘이 없어져 버렸어. 여기도 예멘도 너무 멀잖아. 예멘도 이스라엘 공격을 할 때 미사일 정도만 쐈어. 미사일을 쐈지만은 그 미사일은 대부분 다 요격을 당했어요. 이스라엘까지 못 가고 중간에
다 요격 당해버렸어. 요격이란 말은 하늘에서 폭파된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데 탁 미사일 쏴가지고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렸단 말이죠. 그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 여기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란에서 미사일 쏴도 요르단을 지나가야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기 예멘에서 미사일을 쏴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가야 돼. 근데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기는 이슬람 중에서도 수니파 이슬람이잖아. 수니파 이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아파 이슬람이거든요. 같은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 이란은 같은 민족도 아니야. 이란은 이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은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종족에서 내려왔죠. 이스마엘의 후손들. 어? 올라가면 또 이제 뭐 이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제 암몬이나 모압 같은 옛날에 그 롯의 후손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롯과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들이 후손이었단 말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 이스마엘 후손이었고 하니까. 근데 이란은 이 아랍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민족이야. 다른 민족인데 그리고 이슬람이 시작할 때 요 이제 메카, 뭐 메디나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됐었잖아요. 여기서 요쪽 이란으로 도망간 사람은 그 누구냐 그 모하메드의 직계가 아니라 모하메드의 딸과 결혼했던 알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하메드의 딸과 결혼했던 조카였어요. 조카였는데 이제 요 사람이 요쪽에서 이제 여기 있던 호족 세력들, 여기 있던 사람들한테서 이제 암살 당할 위협이 있어가지고 이란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작부터 이 이란의 이슬람과 사우디의 이슬람은 서로 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싸웠어. 사우디의 이슬람이 이란 쪽의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야. 암살을 하고. 그래서 이란은 모하메드의 직계라고 하죠. 그 혈통을 이어받은 그 사람이 이슬람의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사우디나 있죠. 수니파는 혈통은 의미가 없고 투표로 해가지고 다른 혈통이어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단 말이야, 이게. 예. 그래서 원래 모하메드가 만들었던 지역, 이슬람을 만들었었을 때에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된 세력이 된 게 이제 이런 아랍 쪽의 이슬람이고, 이란 이슬람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운다고 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이 같은 이슬람인 이란 편을 드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죠?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적이거든요. 네,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색깔도 교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 미사일을 쏠 때 요르단에서 요격을 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요르단 위로 지나가잖아, 이란 미사일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방공 시스템으로 쏴서 몇 개는 떨어뜨려 줬어요. 물론 이제 명목은 요르단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요르단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사일이 그걸 파괴하겠다고 하는 거지만은 이 지나가는 것을 요르단에서 같이 요격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전에 후티 반군이 미사일 쐈을 때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요격을 해줬어요, 몇 개를. 예. 그러니까 이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을 도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해서 같은 이슬람 전체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공중에서만 싸우는 거야. 비행기로 싸우고 미사일로 싸우고 하는데 이건 뭘로 만드느냐? 다 돈으로 만들어요. 그죠? 돈이 필요해. 여러 가지 부품 사다가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란은 지금 오랫동안 돈을 못 벌었어요. 이란이 돈이 없어. 이란이 갖고 있는 달러 얼마 안 돼요. 그것도 다 묶여 있기도 하고. 이란이 지금 되게 가난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싸우면 안 돼요. 끝까지 이란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갈 힘이 없어, 지금. 요번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란 곳곳에 모사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란에서 공격 목표,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특히 이란의 군대 지휘자들이 있었잖아요.
군대 지휘자, 아주 중요한 지휘자 3명 다 죽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집에서 자다 죽었어요. 정확하게 침실의 위치를 알고 어느 벽으로 미사일을 쏴서 파고 들어가야 그 사람이 죽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어디에 누워서 자고 있는지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거기서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가기 전에 이 방공망, 그러니까 방공망이라고 하죠. 이 이란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또는 이스라엘에서 보낸 비행기를 요격하는 미사일들이 있었겠죠. 러시아에서 준 S-300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S-400이나 이런 중요한 어떤 굉장히 성능이 좋은 그런 미사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보낸 비행기를 요격을 거의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요 안에 이미 그 모사드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다 정확하게 보고 있었고, 그리고 드론을 이미 그 땅에 이란 땅에 가지고 있었어요. 숨겨놨다가 그 가까운 곳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다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방공망이라고 하는 이란의 미사일 기지들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번에 비행기가 200대가 넘어갔는데 호위르조 비행기가 갔어요. 이스라엘에 쓸 수 있는 전체 비행기의 3분의 2가 갔어요. 이스라엘 갖고 있는 비행기가 400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300대 정도를 이제 유사시에 쓸 수 있거든요. 100대 정도는 이제 고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그래서 300대 정도 중에서 100대 남겨놓고 200대가 넘어간 거야, 비행기가 다. 그러면서 공격을 할 때까지 이것을 방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공격에 웬만한 방어하는 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란이 싸울 힘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란은 화해하자. 나머지 있는 힘을 다 활용을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있는 이슬람 정권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정권은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끝까지.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굉장히 이게 누가 3차 대전으로 번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3차 대전은 안 되고 지금 현재로는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3차 대전은. 왜냐하면 3차 대전이 되려면 이란하고 친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묶어져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러시아가 이란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코가 석자야.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썼고 그쪽에 많이 좀 군대가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중에 이란을 도와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군대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 미국하고 경제 전쟁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전쟁하고 있거든요. 대만도 있고 이쪽 그 라인에 중국이 지켜야 될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도 심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이란을 돕는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세계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고 있는 형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돈이 있잖아.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로스차일드가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 많은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후티하고도 싸워, 하마스하고도 싸워, 헤즈볼라하고도 싸워 그러면서도 그 많은 미사일 만들고 비행기 이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경제가 흔들리질 않아요. 예. 그게 이제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전은 돈 싸움이거든요. 예. 내가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이 영상 보이죠?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드론은 DJI 제품으로 보이고 로봇계는 예. 유니트리의 이게 이제 아직 이렇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사람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로봇개, 드론, 하늘에서 드론이 쏴대고 땅에서는 이 로봇개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론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쏜단 말이죠. 이건 다 돈으로 만드는 거잖아. 예. 이것들이 만들어서 싸운다는 거죠. 이런 제품으로 식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마치 미래 전쟁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는 게 이건 이제 네티즌들의 진짜 평입니다. 총은 아니고 이렇게 일각에서는 이 기술들이 눈에 보여주려고 이렇게 폭죽이라고 해서 총알은 아니고 폭죽, 이게 우리가 파티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파티할 때 쓰는 어떤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땅에서는 이걸로 이게 실제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드론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보여줄게요. 언젠가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한 로봇센터 소장은 미래의 로봇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로봇 중대를 운용하며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이, 캄보디아하고 같이 이제 훈련하는 장면이 있어요. 중국 군대가. 이거 좀 보이죠? 중국 캄보디아 합동 군사훈련 금룡 24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제일 앞에 이 로봇개가 가요. 네. 뒤에 사람이 따라가고, 네. 이 총이 달려있죠? 여기 뒤에 보면, 위에 보면. 얘는 정찰하는 거고, 사람 대신 얘가 가서 다 봐요. 다 찍고, 그리고 얘를 보내서 얘가 이제 총으로 쏘는 거야, 이렇게. 네, 총으로 쏘는 거지. 얘 잡기 어렵겠죠? 총 한두 번 맞아가지고 내 안 죽을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 사람은 뒤에 있고, 이런 로봇부터 보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누구 사람들이 조종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지나면은 AI가 그 안에 장착이 돼서, AI가 장착된 로봇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싸우는 어떤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보면, 이제 지금 드론, 로봇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보여주는 건데, 땅에 지은 초거대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입니다. 이건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세운 공장이에요, 최근에. 예,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거 알죠? 한국의 현대. 예, 몽골에는 많지 않지만, 몽골 트럭들은 이제, 현대 게 많이 있죠. 현대 기아 게 많이 있는데,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세웠어요, 최근에. 근데 그 미국 안에 있는 공장에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이렇게 로봇이 만들어요. 공장 내부 마치 SF 공장이. 만화처럼 로봇만 그득합니다. 로봇이 찍어낸 부품을 자율이동 로봇이 운반하고 용접부터 도장, 그리고 이 로봇 개가 있죠. 이 개가 가서 다 검사를 하는 거야. 로봇들이 차를 만들고 로봇이 이 차를 잘 만드는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얘가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직접 이제 얘가 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까지 모두 로봇팔이 담당합니다. 다 찍어서. 로봇에 달린 눈이 한 대당 5만 장을 찍어 칠이 잘 됐나 감시도 하는데요. 사람이 관여하는 건 극히 일부. 이게 사람은 복잡한 일부만 한다는 시트를 거죠. 바닥에 고정하거나 최종 검사에만 인간 노동자가 개입합니다. 신기술, 로보틱스나 AAM 이런 쪽으로 좀 집중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노동자는 880명에 사람이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110대 얘기예요. 이상을 네. 만듭니다. 울산에 비하면 사람의 역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로봇들이 많아지면서 사람의 자리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한 겁니다.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공장에. 그리고 이제 이게 로봇이거든요. 앞으로 자유자재로 구르는 최근 인간형 로봇인데 로봇입니다. 현대차 계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옛날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로봇들이 뒤에 큰 전기선 달고 움직였거든요. 전기선. 배터리가 이제 부족하니까 이게 전기를 해서 이렇게 달고 움직인 한 5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5년, 10년 전만 해도 저게 쓰여지겠어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처럼 돼서 배터리 선도 없잖아요. 다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임도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든 인간형 로봇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 움직여요. 공장의 중심도 잘 잡고. 벌써 사람처럼 부품을 이렇게 공장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사람 대신에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 일을 하는 그를 거죠. 위한 인간의 로봇 경쟁. 국제적으로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기술이 이런 거 전에 다 사람이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런 걸 로봇이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뭔가 휙 지나갔죠. 이 사람이 늑대를 타고 달리는 걸까요? 자세히 보니 로봇 늑대입니다. 이건 이제 아마 진짜는 아니고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인 건데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지. 늑대 로봇인데요. 수소 연료와 인공지능까지 도입해서 험준한 산을 질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로봇 타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뒤에서 발로 차도 안 넘어지는 탁월한 운동성을 보여준 중국 유리 균형을 되게 잘 잡아요. 이건 중국에서 만든 건데 손도 되게 예민하게 잘 쓸 수 있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날이 다가오는데 사라질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집안에서도 이제 이런 로봇들이 이제 쓰일 거라는 거예요. 로봇 인공지능들이. 생일인 아이의 취향까지 기억하며 파티를 돕습니다. How about a space theme? David's been obsessed with space lately. 여기에 맞춰 방배경을 우주로 만들어주더니 춤도 춰주겠다 합니다. 세탁물도 척척. All clean and ready. CES에 온 로봇들. 외형도 가지각색입니다. 얘네들한테 이제 AI가 이제 같이 있거든요. 로봇과 AI가 장착이 돼 있어서 로봇에 두뇌가 머리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GPT-4가 들어가 있어서 What is your name? 예. My name is Muroka. 예, 대화도 가능해진다는 둥둥 거죠. 기계지만 특정한 작업에 특화된 로봇도 인기입니다. 이제 로봇 청소기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피하지 않습니다. 집게가 달린 팔을 뻗어 물건을 치웁니다. 수영장은 물론 유리창도 닫고 잔디도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깎습니다. Very cool. We can use that time to and innovate and make a better life. 농업처럼 노동이 고된 분야라면 로봇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모종 심기 등 식물 재배 예, 전반을 농사도 책임지고 짓고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무거운 작물도 떨어뜨리지 예. 않고 옮깁니다. Our goal is to increase 이런 their 것들도 yield, 무거운 것들도 grow 사람이 안 나르고 quality 직접 이렇게 fruit. 로봇이 가서 아직 날 초기 수 있고. 단계란 평가지만 AI로 더 똑똑해진 건 물론 움직임까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로봇들. 일상의 일부가 될 로봇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KBS 뉴스 개은호입니다. 순찰 로봇이 발전 시설을 돌며 계기판을 공장에서도 이제 확인합니다. 위험한 곳에서 이렇게 인도를 확인하지 예, 못한 사람들이 계기판 안 하고 이상 다 로봇이 이렇게 긴팔이 달린 한다는 또 거죠. 다른 로봇이 계기판 앞으로 다가와 그 팔을 뻗어 CCTV를 계기판을 촬영해 수치를 많이 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이어 고정은 인공지능이 CCTV 여기저기 수치 CCTV 분석해 놓고 하는 게 이상 아니라 능력을 판단합니다. 이 로봇 하나가 이 돌아다니면서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은 전혀 다 직접 찍고 없었습니다. 다 검사하고 이 판단할 수 있다는 인공지능은 거죠. 로봇 예. 두 대가 순찰하며 보내온 정보들을 분석해 그 얘네들이 사진을 보호자가 보내온다는 얘기죠. 쓰러지거나 이렇게, 안전모를 벗는 아, 등의 이상 행동도 사람이 알려줄 수 이렇게 있습니다. 쓰러지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태가 CCTV로 되면 이제 다 보정하고 알려준다는 설치해 거예요. 갖고는 예. 너무 많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부분은 그러면 그래서 로봇으로 이동해가면서 이거 보면은 이제 우리도 탱글이나 스키 같은 애들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탱글이나 스키 예, 지서서 알려주는데 예, 걔네들이 뭘 봤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예, 이런 로봇개들이 다니면은 다 찍어서 보내주거든, 와이파이로 사진을. 여기가 이렇고 저기가 저렇고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지금 CCTV 달아놨는데 이 CCTV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CCTV는 다 고정돼서 한쪽만 보고 있잖아. 다른 쪽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런 개 한 마리 딱 경비 지키는 로봇 개 한 마리 딱 두면은 뭐 값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 우리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래지 않아서. 예. 그 얘네들이 이렇게 다 찍고 다니고 하니까 예, 지금 이미 이 사람은 그 공장에서 그걸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로봇개를. 예. 그런 이상 상황을 판단하자. 판단하는 기술은 지능형 AI 기술로 판단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전력연구원이 공동 개발해 내년엔 울산의 정유공장에서 실증 연구에 그래서 들어갈 이제 계획입니다. 이 개발된 것이 여러 이제 대의 실제 로봇이 공장에 이제 정보를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공유하며 스스로 내년부터. 일처리를 하는 기술 개발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상용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근로자가 그래서 아마 나중에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로봇개 하나 사주세요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예, 지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아마 그 우리뿐만 아니라 예, 인간도 일자리를 많이 잃어가고 있지만 개들도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예. 그래서 개들이 필요 없게 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해 가고 있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돈과 기술이에요. 전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돈과 기술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구가 얼마나 많냐 이것은 전쟁에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공장을 많이 돌려서 이런 이 사람은 그 로봇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로봇들을 이제 뭐 유지 보수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쓰는 거지 실제 앞에서 일하는 것들은 이런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일한다는 거죠. 아마 미래 전쟁도 이런 식으로 다 로봇들끼리 싸울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사람은 좀 부족하지만 계속 그 드론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뭐 다른 나라에서 서방 국가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거잖아요.
호주 같은 데서 만들어 보내주고, 그거 이제 계속 그러면서 이렇게 드론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 생각처럼 이렇게 뭐 사람이 직접 가서 싸우고 뭐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이런 전쟁 양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도 전쟁해 보면 이스라엘은 돈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란은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근데 그냥 생각하면 이스라엘보다 이란이 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란에서 쏘는 미사일들은 중간에 다 떨어지고 이스라엘에서 쏘는 것은 다 가서 폭격돼서 사람들 죽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싸움이 돼서 이게 아마 3차 대전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걸 공화국 전쟁의 어떤, 물론 공화국 전쟁과 연결될 수도 있겠죠. 감정적으로는 상할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전쟁 자체가 공화국 전쟁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전쟁은 아마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쪽에 어떤 그쪽으로 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이런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더 큰 전쟁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공화국 전쟁 얘기하고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때는 아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란은 크지만 많이 약해져 있고 이미 이란의 손발이 많이 잘린 거죠. 하마스, 뭐 헤즈볼라, 후티 이런 애들이 이란이 손발처럼 썼던 그런 조직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서. 이제 그런 조직들이 지금 다 붕괴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의 힘이 더 강해지고 이게 중동의 질서, 이게 이쪽 미드이스트가 많이 재편될 것 같아요. 이란이 지금 상당히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대충 설명은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점점 더 이게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를 생각을 할 때 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반드시 생각을 하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제 모든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굉장히 지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우리도 예. 뭐 앞으로 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이런 전쟁 속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어떤 그 과학, 테크놀로지죠. 이런 테크놀로지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테크놀로지를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과 연관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좀 우리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